네, 안녕하세요. 이번 5G 특화망 최적 운영을 위한 이제 핵심 기술 소개를 할 이제 맥데이터의 박선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저희 고대건 대표님께서 그 셀로나 5G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러한 이제 5G를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운영을 할 때 최적화적으로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목차는 저희 회사를 이제 대부분 다 처음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러한 이제 발표를 진행한 제안 배경, 그다음에 제안 내용, 적용 사례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이제 IT 비즈니스 구성 요소에 대한 이제 장애 모니터링을 개발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장애 모니터링 관련해서 이제 성능이랑 보안 쪽을 중점으로 이제 모니터링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제품명은 맥 UX라고 하는 제품이고, 이게 적용 분야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아니면 IoT, 5G, 스마트 시티 다양한 전 분야에 대해서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2017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다양한 이제 개발들을 진행하고 있고, 작년 2022년도에는 이제 5G 쪽 관련해서 이제 국제 표준 특허까지 좀 저희가 취득을 해서 그 관련해서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에 5G 특화망이 다양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제 물류 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인적 자원에 이제 좀 중심을 두는 이제 산업 분야였는데, 이런 부분이 좀 고도화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로봇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센서들이라든지 이런 기계들이 발전을 해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지연 같은 게 이제 발생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소하고자 기존의 와이파이라든지 LTE 환경을 벗어나서 이제 5G로 많이들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사업자들이 이제 그 통신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5G가 아닌 자기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5G 환경을 좀 구성하고자 하는 것을 좀 희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5G 특화망 부분이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 추세이고,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5G를 하는 이유 자체가 운영 효율화와 이제 비용 절감을 목표로 좀 추진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5G로 다들 좀 관심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존 이제 와이파이나 LTE망이 아닌 이제 5G망으로 좀 넘어오면서 이제 기존 시스템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든지 일반적인 뭐 공장 기계 시스템들이 아닌 이제 뭐 좀 더 지능화된 카메라라든지 뭐 스마트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5G 제품들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시스템들이라든지 망 구성도 그리고 장애 요소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빠르게 이제 장애를 찾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해결 속도라든지 이러한 장애를 검토하는 게 좀 늦어지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다양하게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통합 장애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기술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장애, IT 비즈니스 구성 요소의 장애를 이제 의도적인 장애와 비의도적인 장애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의도적인 장애 같은 경우는 또 하나 크게 이제 성능적인 측면과 보안적인 측면을 나누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장애로는 대표적인 게 이제 공격 같은 것들이 해당할 수가 있고요. 네, 비의도적인 장애는 대부분이 이제 설계자의 실수라든지 시스템의 오동작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자가 이제 관리를 좀 잘못해서 발생되는 인재 같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대부분의 이제 사업장에서 문제가 어디서 발생됐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러한 컨트롤 타워가 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이제 개별적인 이제 포인트 솔루션들 특징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이 각각의 문제점들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이러한 플로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고객사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5G 특화망 모니터링을 위한 IT 컨트롤 타워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기술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IT 장애에 대한 이제 초기 대응을 이제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장애가 발생됐을 때 이제 장애를 인정하고 장애 구간을 파악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장애 인정과 장애 구간 파악 이 구간 영역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장애를 인정하고 장애 구간을 파악하는 시간을 최소한 시켜서 이제 원인 규명과 장애 해결까지 이제 빠르게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이제 같은 회사에서는 MPMD라는 제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단부터 해서 이제 디바이스 단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다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시성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제품 자체가 이제 이러한 이제 MPMD 제품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엔드포인트 구간부터 IT 인프라 구간까지 이제 구간이 나눠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장에 있는 뭐 로봇이라든지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이동식 뭐 물류 시스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엔드포인트 구간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리자, IT 장치, 그다음에 스마트 산업 분야 로봇 등 같은 모든 제품들이 이제 이러한 이제 5G 그 특화망을 통해서 이제 뒷단에 있는 시스템과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NMCF라고 하는 이제 그 5G 모뎀 쪽에서 발생되는 이제 트래픽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구간에서 발생되는 트래픽들을 모니터링해서 이게 클라이언트 단부터 그다음에 시스템 단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5G 최적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뭐 일반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합 관제를 위한 IP 인프라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은 5G 네트워크가 이제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성능 보안 모니터링이 다 가능하고요.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제 그 국제 표준 특허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U-T SG17에서 이제 나온 이제 X.1813이라는 국제 표준 특허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5G 보안 아키텍처 상에서 NMCF라고 하는 이제 모듈을 활용해서 그 유저 단, 클라이언트 단에 있는 IT 디바이스 장치들로부터 이제 5G 코어 구간을 지나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드를 제공하는 이제 시스템들까지에 대한 이제 보안을 다 모니터링하는 보안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저희 이제 5G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나오는 이제 URLLC 초저 지연에 대한 트래픽의 그 지연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NMCF라고 하는 이제 저희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펑션 제품을 소프트웨어를 그 유저 단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집하는 각종 보안 데이터나 아니면 네트워크 성능 데이터들을 NMSF라는 이제 코어 단에 설치되는 장비에 보내서 이 부분을 이제 클라이언트 단부터 그다음에 뒷단 스포어 네트워크 단 그다음에 서비스 단까지 전체적으로 다 한눈에 모니터링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5G 네트워크 품질 관리를 위한 이제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진단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는 게 5G 하면은 그래도 5G 하면은 속도가 좀 빨라야 되지 않겠냐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속도를 어떻게 모니터링 해야 될지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단 구간에 대한 네트워크 품질, 초저 지연에 대한 URLLC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5G 단말 구간부터 해서 5G AP, 그 다음에 5G AP를 지나 5G UPF, 5G, 흔히들 이제 5G 코어라고 많이들 용어를 하고 있고요. 그 코어 단을 지나서 뒷단에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서버 단까지에 대한 모든 트래픽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X.1813 그 특허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5G 모뎀 안에 NMCF라고 하는 저희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안에서 5G 모뎀별로 해서 RSIP 주파수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주파수 측정을 통해서 현재 모뎀이 5G AP랑 얼마나 이제 통신을 잘 원활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능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G 스몰셀부터 5G 코어단 사이에 이제 3GPP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GPRS 터널링이라는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게 5G 스몰셀과 UPF 단 사이에서 이게 어떠한 그 모뎀이 통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뒷단에 이제 서버 단에서는 이제 서버 구간의 이제 네트워크 속도를 측정을 해서 5G 코어를 통해서 서버까지 얼마나 네트워크가 빠른지 아니면 뭐 지연이 발생되는지 이런 부분도 다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뭐 쉽게 말씀드려서 전 구간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5G 모니터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가 이제 QoS 최적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5G를 원활하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트워크 QoS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이 QoS를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로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게 어떤 특정 모뎀에서 어떤 특정 디바이스에서 서비스가 이제 좀 품질이 보장을 잘 받고 있다, 아니면 잘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빠르고 정확하고 쉽게 이제 분석을 해서 관리자가 좀 더 이제 편하게 볼 수 있게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뭐 특정 모뎀, 특정 카메라 아니면 특정 기계에서 서비스하는 트래픽이 이제 제대로 이제 보장을 받지 못해서 이제 품질이 떨어진다 한 거를 이제 저희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그 이후에 이제 관리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런 이제 디바이스 5G IoT 단말 장치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이제 서버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 품질 모니터링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리 5G 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IoT 단말들을 관리하는 서버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5G 망과 상관없이 이제 무슨 지연이라든지 장애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러한 부분까지도 이제 그 서버단 아니면 서비스단 입장에서 이제 이게 지금 특정 서비스가 원활하게 수행이 잘 되고 있구나, 아니면 이 특정 서비스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정확한 통신이 안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1초 단위로 빠르게 분석을 해서 관리자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5G 특화망 장애 모니터링 시스템에 도입했을 때 이제 도입 기대 효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효율적인 이제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량의 IoT 단말들과 IoT 단말을 포함한 이제 카메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화면에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의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량이 2,000개 이상 한 번에 관리가 가능하고요. 웬만한 이제 규모의 이제 센서라든지 장치들을 이제 한 화면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전 구간 가시화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이게 단말단에서 발생된 문제인지, 아니면 네트워크 단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아니면 뒷단의 서비스 단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접속, 그다음에 트래픽 정보, IoT 장치에 대한 정보들은 이제 저희가 트래픽 포트, ICMP 기반으로 해서 이제 헬스 체크를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장비들이 좀 잘 살아 있는지 확인하는 그 한계점들을 저희가 이제 다방면에서 이제 극복하고자 이제 새로운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5G 모뎀별 RSIP 측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기준의 이제 신호 세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트래픽 모니터링을 통한 이제 네트워크 진단으로 QoS 및 훼손에 대한 효율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단위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안정화 부분도 이제 같이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속한 장애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는 이미 한번 흘러간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장애 재현이 가능한 기능을 통해서 이게 특정 장애 시간대 장애가 발생된 거를 저희 흔히들 CCTV 같은 경우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영상을 이제 뒤로 돌려서 이제 다시 보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러한 것과 동일하게 저희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뒤로 돌려서 그 시간대에 네트워크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흘렀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별 이제 네트워크 트랜잭션 단위로 이제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해서 저희가 서비스 장애에 대한 원인을 좀 더 이제 명확하게 규명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허가되지 않은 장비라든지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 아니면 외부에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탐지를 해서 비정상 행위 같은 것도 감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비용 절감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IoT 장치부터 해서 5G 모뎀, 5G 코어, 뒤에 있는 서버端까지 모든 트래픽을 다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분석을 통해서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운영하고 있는 장비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 아니면 네트워크가 좀 더 확장돼야 된다, 아니면은 단말들이 이게 단말 하나에서 관리가 힘드니 단말을 좀 여러 개로 늘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시간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운영 모델에 대한 이제 규모나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카메라가 10대가 있는데 그 뒤에 운영하고 있는 그 카메라를 수집하고 있는 MVL이라는 레코드 서버가 뭐 하나만 있어도 된다, 아니면은 이거는 양이 많기 때문에 한 2개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 걸로 이제 그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MTTR이라고 해서요. 이게 어느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됐는지를 이제 빠르게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적화를 통해서 쓸데없이 뭐 카메라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공장의 어떤 특정 장소에 카메라를 고치러 사람이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카메라 문제가 아닌 네트워크 단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네트워크적으로 확인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카메라의 레코드를 수집하고 있는 뒤에 서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최적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한 사례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5G 특화망에서의 스마트 공장 및 물류 장애 모니터링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모니터링을 진행한 목적 자체는 이제 기존의 이제 스마트 공장에서 기존 무선 통신,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5G가 아니라 4G LTE 쪽이죠. 4G LTE 쪽에서 환경 한계를 극복하고 맞춤형 유연 생산 및 지능형 공장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인 거는 이제 저희 5G 특화망 프라이빗 5G를 통해서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할 수 해서 이제 기초 단계에 있는 이제 저희 이제 기계들을 이제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장애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검증된 사례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국제표준 X.1813을 기술을 좀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와이파이망과 이제 5G망에 대한 통신 품질을 저희가 비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비교 결과 실제로 와이파이망에서 발생되는 이제 지연보다 이제 5G망에서 발생된 지연이 더 적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장비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설비 장비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뭐 동작을 안 한다거나 뭐 네트워크 트래픽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러한 이슈들도 현저하게 감소되었다라고 저희가 검증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장애 모니터링을 통해서 뭐 검증을 해낸 사례입니다. 네, 두 번째는 5G 특화망에서의 이제 4K CCTV 장애 모니터링 사례입니다. 저희가 그 스마트 시티에서 5G 특화망이 적용된 특정 단지 내
대한 그 장애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쪽에서 좀 요구했던 사항은 자기네들이 이제 특정 단지 내에 이제 5G 특화망으로 구성을 했고, 이거를 이제 전부 다 4K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를 했다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카메라들의 이제 그 영상이 이제 좀 화질이 안 좋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좀 확인을 하고 어떻게 모니터링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저희 기술을 통해 이제 장애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장애 모니터링 해본 결과 4K 카메라에서 보장돼야 되는 품질 BPS 트래픽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이제 각 카메라들에서 보내주는 이제 트래픽이 한 5메가 bps, 5메가 bps면 FHD급 영상 화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화질의 데이터가 서로 주고받고 있었으면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이제 진단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QoS적으로 이제 트래픽을 좀 대역폭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이제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쪽에서 이제 QoS를 통해 이제 트래픽을 보장을 했더니 한 15메가 bps 이상으로 카메라들이 통신을 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 4K 카메라 화질을 이제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IoT 센서 장애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은 5G 사업 중 하나에서 이제 IoT 5G 망을 구성한 다음에 센서들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는지 모니터링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 5G 특화망 모니터링 제품을 적용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 모니터링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 사항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센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센서들이 어떤 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고 어떤 거는 동작을 잘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센서들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관리자들이 전부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어떤 센서가 문제가 생겨서 동작을 안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고 있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이게 특정 어떤 센서들이 동작을 안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결과를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센서들과 통신하고 있는 데이터 수집 서버가 알 수 없는 시스템과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현상을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관리자도 전혀 알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저희가 방화벽 정책적으로 이런 거는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가이드를 해드렸던 사례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특정 센서하고 데이터 수집 서버 사이에 있는 5G 망 쪽에서 네트워크 지연이 좀 많이 1초 이상 발생되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IoT 센서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장치들 그리고 5G 코어 단을 다 확인을 해봤지만 이게 지연이 발생되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가 결과론적으로는 그 중간 사이에 이제 보안을 위한 방화벽들이 존재했는데 그 방화벽에서 정책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고 저희 모니터링을 통해서 방화벽 정책을 점검한 후에 5G 망에서의 네트워크 지연 속도를 이제 1초가 아닌 100ms 이하로 쭉 낮춰서 저희가 원활하게 이제 통신이 잘 되는 환경을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5G 특화망에서 GPRS 터널링이라는 프로토콜을 저희가 분석한 사례입니다. 다들 다른 것들은 그래도 한 번씩은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GPRS 터널링이라는 용어 자체는 좀 많이들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5G 통신을 보게 되면은 IoT 단말단부터 시작을 해서 5G 모뎀, 이 IoT 단말이랑 연결이 돼서 이제 통신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 5G 모뎀에서 발생된 이제 신호가 5G AP, 스몰셀이라고 부르는 AP 쪽으로 이제 전송이 됩니다. 이 AP는 다시 한번 이제 5G 코어단이란 통신을 하고 이 5G 코어에서 각각의 이제 서비스별로 이제 서비스를 이제 배분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그 통신 과정 중에서 5G 스몰셀 부분하고 5G 코어단 부분에 GPRS라는 이제 터널링이라는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5G 통신 시에 이제 5G 코어 구간에 이제 GPRS 터널링 프로토콜로 인해서 이제 IP가 나트되는 상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IP가 나트된다고 하면은
실제 코어 단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5G 모뎀에서 통신을 하는 게 아닌 5G AP에서 통신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 특정 AP가 어떤 모뎀과 통신을 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게 어떤 모뎀에서 지금 현재 어떤 서비스를 요청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연히 저희 X.1813 국제 표준 기술도 적용을 했고요. 3GPP에서 얘기하고 있는 GTP 분석 기술도 적용을 해서 이제 다양한 프로토콜도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5G 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게 모니터링 제품이 지금은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닌 이제 필수 사항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망만 구성했다고 해서 우리는 5G를 다 구성을 한 5G 공장이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필수적으로 이러한 모니터링 제품군이 꼭 들어가서 이제 5G 망과 이제 안에 있는 공장들 시스템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금 없으면은